달쌤이랑 같이 미디어 배워볼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디어 교육자 달쌤입니다. 오늘부터 메타버스 어플인 잽을 활용해 볼 건데요. 우선 잽을 알기 전에 메타버스라는 것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하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화면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메타버스는 메타 플러스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즉, 가상 세계를 총칭하는 말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들의 핵심인 지능형 웹이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그리고 초고속 데이터망을 활용해서 현실 세계를 투영하는 온라인 기반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각을 확장해서 현실과 연결고리를 점차 확장해 가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 전반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고요. 이 메타버스에 사용되는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접목하고 있는 것들은 라이프 로깅,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스마트 시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R 기술, 그리고 VR 기술. AR의 경우는 현실 기반에서 조금 더 나은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 예를 들어서 자동차 앞유리에 내비게이션이 보이게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의 AR이고요. 포켓몬 고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고글을 껴서 현실과의 차단을 통해서 가상현실이지만 현실과 유사한 영상들을 통해서 구현해내는 기술이죠. 확장현실, 이런 것들도 모두 메타버스 기술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려드렸던 편집 어플도 사용자분들 입장에서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내가 내 작품을 만들거나 뭔가 실생활에 미디어를 응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좀 따라할 수 있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가이드가 가능한 어플들을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잽도 메타버스 어플 중에서는 개인적인 공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고, 즉 이거는 무료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나머지 두 개의 휴대폰 기반의 두 개의 그 공간들은 개인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냥 특정한 시간대에 이렇게 모여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잽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 그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확장 버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쉽겠습니다. 잽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용이 가능한 건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오늘은 좀 둘러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첫 시간이니까요. 자, 그래서 맨 위에 메뉴에 보시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 이렇게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 메뉴들을 둘러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처음 접근을 하실 때에는 검색을 해서 이제 잽 사이트를 띄우고 가입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입하는 건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 잽이 어떤 메타버스 어플인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메뉴에서 소개라는 메뉴에 들어가니까요. 잽 소식 가이드라는 것들이 있죠. 네, 잽 소개는 지금 현재 이 홈페이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식 가이드로 한번 들어가서 잽이 어떤 공간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잽이라는 공간은요, 메타버스, 즉 가상현실 세계를 구현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2D 기반의 그래픽을 가지고 있는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간을 유사하게 이제 메타버스 온라인에서 구동 가능한 그 그래픽으로 구현을 해주는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자신만의 개성으로 꾸며진 스페이스를 제작해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게 아주 핵심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무료로만 가입이 가능했고 무료로만 이용이 가능했었는데 한두 달 전부터 잽에서 유료화 정책을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존의 무료 이용자들이 유료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유료로 이 잽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를 원하는 시장이 좀 형성됐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작은 기업들이나 아니면 뭔가 스터디를 함께하는 커뮤니티나 또는 학교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에듀 버전의 그런 공간들 등등 워낙에 온라인 기반의 다양한 활동들이 확장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즈니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부가 기능들을 붙여서 이제 유료로 이용할 수도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실제 그 웹상에서의 사무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교실, 그다음에 뭐 사견 모임, 그다음에 비즈니스 공간 등등의 이런 스페이스들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정기적으로 공지가 올라와요. 뭔가 잽의 정책이 바뀌었다거나 뭔가 새로운 기능이 들어갔다거나 하는 내용들. 공지사항에는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고요. 업데이트 소식 같은 경우는 추가된 기능이나 조금 더 부가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잽의 이용과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 로그인을 하시고 이 공간에 들어오시면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있어요. 네, 이 가이드북에 메뉴를 누르시면 해당하는 메뉴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는데, 그럼 이거 있으니까 선생님 수업을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요. 저의 경우는 이 글만 가지고, 글과 약간의 그 안내 페이지만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 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다루긴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 강의를 겸해서 함께 보시면서 이 튜토리얼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잽은 다운로드를 받는 소프트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존에 했던 그런 편집 프로그램들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 뒤에 일련의 설치 과정을 통해서 앱을 이용할 수 있었죠. 그러나 지금 보신 이 잽은 그냥 온라인으로 띄워져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유튜브에 접근하기 위해서 유튜브 주소를 치고 들어가거나 유튜브를 검색해서 들어가시잖아요. 네, 그런 것과 같이 지금 이 잽 사이트도 그렇게 이용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접근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크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잽에서 공식적으로 안내한 가장 호환이 잘 되는 페이지를 구글에서 운영하는 크롬으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 세계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이렇게 인터넷 접근하시는 페이지 중에서 가급적 크롬을 이용하시면 좋다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검색 페이지가 어디든 상관없어요. 네이버든 다음이든 구글이든 크롬으로 일단 접근하셔서 포털 사이트로 가신 다음에 영어로 ZEP 또는 한글로 잽을 치셔도 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서 검색 결과를 색인을 해보면요. 제일 위에 이런 모양의 잽.us라는 주소가 뜨죠. 네, 여기가 잽이라는 웹사이트 접근하는 주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길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로그인을 하신 뒤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간단하게 내 캐릭터와 나의 프로필을 좀 꾸며보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 잽이라는 웹사이트에서 안내 페이지로 제공하고 있는 공간이 있어요. 네, 거기를 한번 둘러보면서 사용자로서 이 잽 공간을 한번 탐험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로그인이 있고요. 기존에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로 로그인 하시면 되고, 우리는 지금 새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무료로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능하면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로 연동해서 로그인을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혹은 이메일이 있으실 경우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구글로 로그인을 해볼게요. 구글로 로그인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계정을 여러 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계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가입된 첫 화면인데 여기 이제 전체 화면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배너는 광고판 같은 거예요. 기존에 만들어진 스페이스를 한번 탐색해 보시려면 이쪽 공간들을 한번 눌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오른쪽을 이렇게 돌리면 굉장히 다양한 가지가지의 공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게임도 있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라운지도 있고요. 캠페인 공간, 그다음에 뭐 어드벤처 이야기가 들어있는 어드벤처 공간, 전시 공간 등등등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우측에 보시면 방금 가입하신 이메일 아이디로 자동으로 이렇게 이름도 설정이 돼 있죠.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 아래쪽에 프로필이라고 나옵니다.
프로필로 들어가서 먼저 내 프로필, 상세 프로필을 기입을 하고요. 아마 인증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인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프로필을 클릭하시고 네, 여기서 이름을 설정하거나 이제 스토어라고 디자이너들이 올려놓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간 안에 채워넣는 가구들이나 혹은 공간 자체의 디자인을 만들어서 올려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이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간단한 자기소개, 그리고 그 외의 결제 수단들을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그냥 달로 한번 해볼게요. 너무 기니까. 스토어 판매자 이름 원하시면 써주시면 되고, 간단한 자기소개, 미디어 교육자 달쌤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되겠죠. 네, 그럼 우측에 프로필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캐릭터를 바꾸고 싶으신데 그거는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 네, 그거는 우선 이 캐릭터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네, 방으로 들어가서 그 어느 방이든 그 방을 체험하면서 내 캐릭터를 바꾸실 수 있거든요. 일단 여기 둘러보기 메뉴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크게 볼까요? 네, 여기 우측 상단 메뉴에서 끝부분 둘러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아래쪽 화면이 바뀌면서 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쭉 탐험해 보라고 열어두었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느 메타버스든 뭐 이프렌드든 아니면 제페토든 각각의 공간들을 실험적으로 이용해 볼 수 있게 안내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걸 라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잽에서 제공하는 라운지도 있으니까요. 여기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클릭을 하시면 공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지는 캐릭터들은 그냥 랜덤이에요. 나의 실제 캐릭터와는 다르죠. 저에게 할당된 캐릭터는 이런 모양인데 선생님들은 다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공간에 들어왔으면 이제 오른쪽에 여기 오른쪽에 내 캐릭터 얼굴이 보이는 그림이 나와요. 네, 그 그림을 선택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 프로필이 뜨고요. 내가 아까 설정한 이름이 뜨고 설명이 뜹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수리가 가능하죠. 여기 수리하기라고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아이디나 설명도 여기서 수정을 하실 수 있고요. 펜 모양에서. 그리고 여기 수리하기를 누르면 내 캐릭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해서 캐릭터를 바꿔볼게요. 자, 지금처럼 머리를 누르고 원하는 모양을 클릭한 뒤에 색깔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계열이 바뀌거든요. 그 다음에 의류 들어가시면 여기 뭐 탈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모양도 있고 2D긴 하지만 그래도 제법 다양한 디자인이 제공이 되죠. 모자티 같은 디자인도 있고요. 이거는 아마 얼굴색이나 몸통 같은 것일 겁니다. 얼굴 모양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고 좀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들어와서 우리는 캐릭터 설정을 마쳤습니다. 근데 그 캐릭터 옆에 보니까 사람 모양과 숫자가 보이시죠? 이건 뭐냐면 현재 이 안에 같이 들어와 있는 사용자들의 명단이에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 공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같이 볼 수 있죠. 자, 여기 보면 특정한 캐릭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다른 사람이에요. 눌러보면 이 사람한테 뭐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옷 따라입기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그 밑에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따라가기가 가능하죠. 따라가기는 무슨 기능이냐면요. 내가 직접 화살표 키를 움직여서 이동을 하지 않아도 캐릭터를 이동시키지 않아도 그 캐릭터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동하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면 강의를 한다고 치면 여기서 강의를 진행하는데 출석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실명으로 바꿔주세요.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 요구를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 지금 여기에 가운데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채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얘는 지금 자동으로 열리거든요. 이걸 닫아 볼게요. 제가 X 표시를 눌러서 닫으면 아래에 하단에 나와 있는 메뉴들로 숨어버리죠. 자, 여기 보면 채팅 메뉴가 있고요.
리액션 메뉴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아래쪽에 있는 6가지 메뉴 중에서 2가지만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채팅 메뉴 다시 열어보면 아까 그 대화가 막 나오죠. 이거 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화하는 것도 같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공개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채팅 설정에 따라서 이 공간을 만든 사람이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각각 개별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어요. 리액션이라고 있습니다. 리액션. 리액션을 누르시면요. 지금 이 캐릭터가 할 수 있는 반응들이 나와요.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를 누르면 이렇게 캐릭터 머리 위에 여기를 잘 봐주세요. 캐릭터 머리 위에 내 아이디 바로 위에 엄지척이 되죠. 박수 칠 수 있죠. 박수. 네. 내가 누르면 누르는 횟수만큼 나오게 됩니다. 이거 말고 조금 특이한 기능도 있는데요. 여기 이제 웃는 거랑 우는 것까지는 이해하실 거예요. 네. 요거는 뭐냐면 춤을 추는 기능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찌름 기능은 뭐가 있냐면 옆에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 사람을 찌르게 되면 반응을 하는 거죠. 옆에 캐릭터가 만약에 있었다면 땡 하고 울리는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지금 채팅과 리액션 기능만 알려드리는 건 기본적으로 이 공간 안에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2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외의 기능들은 한번 어떻게 이동하고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여기에 들어오시면 화살표로 얘가 캐릭터가 이동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 왼쪽, 오른쪽, 아래 이 기능을 이용해서 캐릭터를 움직이시면 되고요. 화살표 이용을 해서 지금 가이드 근처로 오시면 여기 인포메이션처럼 돼 있잖아요. 근처로 가니까 요런 팝업이 떠요. 지금 F를 눌러서 실행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메타버스 어플에서는 뭔가 자료들을 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자료를 심었을 때 그 심은 자료를 실행시키는 버튼이 F 버튼입니다. 지금 제 분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하라는 대로 지금 키보드에서 F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니까 이렇게 팝업 창이 뜨죠. 지금 저 인포메이션 매대 같이 생겨 있는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이게 약간의 애니메이션이 가미된 이미지인데요. 잽을 PC에서 조작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느 공간에 들어가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아까 방향키만 알려드렸는데요. 방향키를 통해서 캐릭터를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 이거는 영어 자판이에요. W, A, S, D를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대각선 같은 것도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더블 클릭은 뭐냐면 마우스로 이렇게 따닥 하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캐릭터가 원하는 위치로 알아서 오게 되겠죠. 네,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캐릭터 설명하면서 다른 캐릭터들 따라가기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할 경우에는 내가 이 이동키를 누르지 않는 제한이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이동키를 누르는 순간 따라가기가 해제가 됩니다. 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이걸 쓸 일은 없는데 이제 잽에서 제공하는 게임 같은 것들을 만약에 하신다면 점프 기능을 쓰셔야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띄어쓰기 버튼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찌르기 같은 경우에 우리 그 리액션에서 보셨는데요. 이 찌르기 기능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내가 이 사람한테 말을 걸어도 채팅을 보고 있지 않을 때 찌르기를 사용하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앉기도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의자 근처에는 가는데 앉지 못하시는 캐릭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앉을 때에는 그냥 X 버튼만 누르시면 된다. 일어날 때는 그냥 다시 이동키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춤추기 버튼도 그러니까 좋다는 의사표현을 캐릭터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리액션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네, 그런 단축키가 0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숫자 0. 네, 그 외에 다른 엄지척이나 뭐 하트나 박수 이런 리액션 아이콘들 있죠? 아까 봤던 거 그런 것들은 숫자 1, 2, 3, 4, 5 중에서 선택을 하셔서 바로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닫아볼게요. 이렇게 팝업된 이미지는 닫아버리시면 됩니다. 한번 이 의자에 앉아볼까요? 자, 의자에 앉아볼게요. 자, 앉으려면 아까 X 버튼을 눌러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X를 누르니까 딱 앞바다리하고 앉죠. 네. 일어나고 싶으시면 점프 한번 하시거나 밖으로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이동을 해서 가시면 되겠죠. 다시. 자, 의자 위에 가서 다시 한번 앉아 볼게요. 오던 방향이나 가던 방향으로 앉게 되면, 예를 들면 가던 방향으로 앉아 볼게요. 앉게 되면 이 얼굴이 안 보이죠? 근데 여기 테이블을 잘 보니까 앞에 마주 앉아서 얘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앉은 채로 방향을 바꾸는, 캐릭터 방향만 바꾸는 게 있어요. 얼굴 방향만 바꿔주는 기능이 Shift랑 해당하는 방향키, 화살표로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왼쪽을 보고 싶거든요. Shift 누르고, 자, 왼쪽. 이렇게 얼굴이 돌아오죠. 네, 정지한 채로 움직이지 않고 방향만 바꾸는 키가 Shift와 방향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거를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의자들이 모여있는 공간에 가니까요. 특정한 영역만 밝게 빛나죠. 자, 이건 어떤 기능이냐면 프라이빗 룸이라고 해서요. 이 공간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블럭을 지정해서 이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화상 혹은 음성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비밀스럽게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지 않는 벽이 쳐져 있어서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 채팅은 보이지만 채팅은 공개 채팅이라 보이는 거고요. 지금 음성이나 화상을 켤 수가 있어요. 그 기능이 지금 여기 아래쪽에 있는 카메라 켜기, 마이크 켜기 기능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방에서는 이 두 가지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방은 워낙에 여러 사람들이 안내를 받기 위해서 체험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드나듦이 많은 공간이에요. 그렇다 보니 여기 들어온 사람 모두가 화상이나 마이크를 켜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관리자가 아예 카메라랑 마이크를 켤 수 없도록 설정을 해둔 방입니다. 이제 왼쪽 화면 한번 볼까요? 여기 만약에 이런 좀 다른 사람이 만든 공간에 들어갔는데 배경음악이 흘러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내가 보고 있는 현재 이 공간에 대한 설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설정 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설정 키를 누르니까 비디오, 오디오 설정 같은 것들이 있고요. 요 수리하기 설정은 아까 우리 처음 진입했을 때 그 화면이죠. 네, 기타 설정에 들어가 보니까 원본 배경음악 볼륨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에 만약에 음악이 나와 있다면 이렇게 배경음악 사운드를 줄여서 소리가 안 들리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뭐 키우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가능하면 줄이는 일이 더 많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 아까 이제 카메라와 마이크 켜기가 가능한 공간이라면 여기서 설정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설정만 가능하고 여기서 켜지진 않으니까 크게 의미는 없겠죠.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는 잽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공간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한 물품 혹은 이정표 또는 사람 모양 아이콘 등등의 그 오브젝트를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공간을 만들기 위한 기본 세팅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